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안유석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윤홍균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신데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와서 굉장히 널리 읽히고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꼭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자아존중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존심, 자신감 이런 말이랑도 같이 섞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란 사전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정의를 하고 계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낮아지거나 심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도 사랑할 수 없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낮은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비난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못나서 그럴 거야, 내 잘못이야,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 습관적으로 자기를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꽂혀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나 지금 무시하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 장난치듯이 이야기하는 거는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이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상대방은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사인을 가지고 저게 틀림없이 나를 무시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무시하는지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지에 대해서 항상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진 않은지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대가 지나간 표현인데 자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자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평가를 해봐야 될 문제가 그럼 과연 이런 분들이 자존감이 높은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높게 평가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항상 창피를 당할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수를 던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근자감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쵸, 그럴 수 있죠. 아주 자세한 사례를 들어봐야 더 알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잘못인데 다른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투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부정을 하는 거죠. 자존감은 사회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힘든 사회를 살아갈 때는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사회 환경이 좀 나아지면은 자존감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괴롭잖아요.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또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자꾸 이제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SNS는 잘 활용하면 분명히 유익하겠지만 불안의 수준이 높거나 자존감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라면 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평가가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폭언을 하면 맞아, 정말 나는 무쓸모한 사람이야, 나는 되게 무능력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 회사에 내가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 자신을 되게 예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도 어린 시절에 엄마가, 아빠가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그런 말들,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장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예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환경이 닥쳤을 때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술에 빠지거나 SNS나 아니면 게임 같은 거에 빠질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예쁘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리우 올림픽이었나요? 펜싱의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를 혼자 되뇌이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게임에서 승리해서 이제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을 좀 사랑하고 격려하고 스스로만의 어떤 주문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어떤 부모님이라도 자신의 아이가 사랑스러운 존재,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커 나가길 바라실 텐데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사랑받아야만 해,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아이야,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나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의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랑에 대해서 나중에는 거의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연인한테 집착할 수도 있고 부모님 또는 부모님을 닮은 어떤 어른,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어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발 사랑을 주세요라고 굉장히 갈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랑에 집착하는 불안정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나의 아이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부모님의 욕심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칭찬이라는 거, 나 자신을 예쁘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항상 내가 원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와줄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예쁘다 해줄 수 있는 능력, 결국 자존감을 키우게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